Who are you angry at? Everyone. Everything. What do you do when you get angry? I pipe up. Do you have an outlet to release this anger if you can't get high? No, I don't want to lash out. Release this deep fucking hate I have for everyone. Everything just to fucking purge all the shit that eats me up. Purge. Interesting term. You may have a chance to purge soon. Stock market down another 2,000 points, the largest drop in its history. Subprime mortgage crisis worse than 2008. Neighborhoods across the country destroyed by an opioid epidemic. Citizens growing angry as they face a collapsing economy. I'm wildin' in this bitch, they like, uh-oh. Counting on some shit, they like, uh-oh. Counting on We are now only days from this controversial experiment, this night of legalized crime that people are now calling the purge. 드미트리는 스태튼 아일랜드에 본거지를 둔 마약 조직의 우두머리입니다. 그것도 아주 젊은 나이에 미국에서 손꼽히는 거대 시장을 호령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대단한 놈이 아닐 수 없는데요. 아닌 게 아니라 명석한 머리로 일찍부터 산전수전을 겪어온 만큼 이 바닥에서 잔뼈가 아주 굵은 놈입니다. They turned our island into ancient Rome, our hood into the Colosseum. Now the question is, are we gonna be the Christians or the lions? Gladiators or the slaves? Hey, tough guy. 그리고 드미트리를 한눈에 알아보는 이 시위 참가자는 한때 연인 관계였던 나이아입니다. 지금은 피와 폭력으로 얼룩진 드미트리의 모든 것을 경멸하고 있죠. 짠합니다. 그런 두 사람의 보금자리가 이토록 난리 북새통인 이유는 불과 얼마 전에 새 정부로 출범한 NFFA가 폭력과 범죄로 물들어가는 나라의 창생을 구제한다는 명분으로 아주 엽기적인 정책을 이곳에서 시범 홍보하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바로 숙청의 날인 것이죠. Are you an angry person? Who ain't? If you remain on Staten Island during the experiment, you will receive monetary compensation of $5,000. Let's do this. 그리고 이 실험을 고안한 장본인은 정작 정치와 권력에는 아무 관심이 없는 행동심리학자 업데일 박사입니다. 제약 없는 증오감 표출은 도리어 인간의 야만적인 본성을 진정시킨다는 그의 연구 가설이 NFF의 정책에 초석이 된 것입니다. 한편 나이아의 동생 아지아는 학교를 제끼고 길바닥에서 약을 파는 중입니다. 어려서부터 가난이 환멸과 염증을 느끼던 소녀는 공부보단 돈을 벌기로 작정한 것이죠. 그런 소년에게 느닷없이 나타나 지붕거리기 시작하는 스켈레이터. 안 그래도 얼빠진 놈이 오늘따라 상태가 더욱 안 좋아 보이는데 아니나 다를까 아제아가 봉변을 당하고 맙니다. 사실 스켈레이터 이자는 새 정부의 직속 연구진이 실효로 삼았던 연구 대상으로 여러 면에서 온전하지 못한 약물 중독자이지만 연구원들에게 주어들인 게 있어 앞으로 아일랜드에서 벌어질 일에 관하여 그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는 자입니다. 그 시각 빈민 출신의 운동선수들을 후원하는 드미트리는 자신이 아끼는 선수들을 독려하다 말고 전에는 없었던 일로 분주해집니다. 다가올 난리통에 대비해 경쟁 조직과 빌랑 경찰들로부터 무과부를 지키려면 조직원들을 단속해야 하는 거죠. 그런데 실험일을 하루 앞두고 아제아가 지향맞은 짓을 벌입니다. 돈도 필요했거니와 스켈레이터에게 안갚음하기 위해서 실험에 참가한 겁니다. 실험 1시간 전 NFFA의 수작으로 벌써부터 주 방위군이 아일랜드를 봉쇄해버린 가운데 이곳은 전에 없었던 음침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합니다.
그 사이 나이아는 교회로 피신하는 주민들을 돕고 있는데요. 대부분이 정책 지원금 5,000달러가 아쉬워서 동네에 머물기로 한 순진무구한 주민들입니다. 그리고 나이아는 그러는 와중에도 동생을 단돌이하는 걸 잊지 않는데 I got the last bus off the island. I'll be fine. 아지아는 하늘같은 누나를 감쪽같이 속이고는 몹쓸 짓을 꾸미는 중입니다. 그리고 기어이 NFFA가 부급한 카메라 렌즈를 눈에 끼고 마는데요. 그리고 몇십 분 뒤 오직 예측만이 있을 뿐 장담할 수 없는 결과를 앞두고 이 실험을 고안한 업데일 박사와 정부 관료까지 숨죽이는 가운데 시간은 속절없이 흘러 저녁 7시 정각이 이릅니다. 규칙은 3가지뿐입니다. 살인을 포함한 모든 범죄 행위는 단 12시간 동안만 허용한다. 폭발물을 제외한 모든 민간 무기를 허용한다. 해당 시간에는 모든 응급 서비스가 중단된다. May God be with you all. 자,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실험이 시작되고 불과 몇십 분 뒤 스켈레이터 손에서 첫 번째 희생자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그 현장을 렌즈를 통해 업데일 박사가 있는 상황실로 고스란히 전송되고 이를 관찰한 참모실장 세비언과 업데일 박사는 실험의 성공을 예감하며 짜릿한 흥분을 감추지 못하는데 그도 잠시 상가 주변에서나 드미트리의 명령을 거부한 건달들과 술에 취한 시정잡배들이 작은 난동을 일으키고 다닐 뿐 아지아가 비위하는 밤거리나 드미트리의 마약 창고나 나이아가 있는 교회 밖이나 그저 한산하기 이를 데가 없는데요. 아무래도 진짜 문제거리라고는 스켈레이터가 유일한 것 같습니다. 결국 이 같은 분위기에 업데일과 세비온이 의기소침해질 무렵 Look at this. Some kind of block party. There are actually a couple across the island. 급기야 동네 한편에선 올빼미들이 생전 맛보지 못한 밤공기에 취해서 몽갈거리기 시작합니다. 이대로만 가면 좋겠는데요. There is something wrong, Selena. But we have to keep trying to fix it. This is very disturbing, but it is what we expected to see tonight. It's very hard to process that what we are looking at here is actually legal, that there is no punishment for this. 하지만 애석하게도 파티에 모인 주민들이 스켈레이터 눈에 표적으로 뜨이면서 이곳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고 마는데 이 사건으로 주민들은 실험의 실체를 비로소 실감하며 아일랜드는 혼란과 공포의 도가니로 빠져듭니다. 그런데 이때 때마침 파티장을 해집던 아제아가 스켈레이터를 발견하고는 총뿌리를 겨누는데요. 그러나 사람을 상대로 방어쇠를 당긴다는 건 소년의 상상과 거리가 멀었습니다. 돌아가는 형편이 드미트리의 예상대로입니다. 무법 시간이라 한들 잘잘한 사건 사고는 있을지언정 살인 범죄는 드물 것이라는 거였죠. What? Where are you? 같은 시각 드미트리에게도 문제가 발생합니다. 헛바람이 든 부하 조직은 며칠서 이날을 틈타 보스의 암살을 꾀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도 갱단 사이에선 의뢰 있는 일이죠. Many people are looking at them as a gauge of the purge's success, but so far it's been relatively quiet. 술렁술렁한 분위기에 잔뜩 흥분한 잔챙이들이 여기저기서 크고 작은 소란을 일으키고 다니는 게 고작
업데일 박사의 가설과는 다르게 소유 사태 따위는 일어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데요. 사람을 대상으로 극악한 폭력을 가한다는 것은 스켈레이터처럼 세상과 사람들에게 뿌리 깊은 증오를 품었거나 피와 폭력에 무감각한 자들이 벌이는 짓입니다. I didn't think y'all was gonna pull it off. I'm the king now. Young King! Your time is up now, eh? Didn't anybody tell you, eh? I don't know how to die. Fuck Get these fools. And let the girls walk. You predicted a much higher level of participation. Expected. This is an experiment. There are variables. My job is to analyze this data, nothing more. We gotta get to the church. We'll be safe there. You lied to me, Rosé. Almost got yourself killed. Hey, come on, man. We don't want no problem. Let's just go. We are seeing an interesting trend emerging tonight. Some of the people participating in violence have been seen wearing masks and disguises. Is it that the participants are ashamed of this need, ashamed that they want to commit these acts of violence? 드미트리도 지금의 형국이 내심 우스운지 실험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늘어놓습니다. That's illegal, so I guess they purge you too. I purge, right? I'm a new man now, right? 이때부터 사태가 심상치 않게 굴러가기 시작합니다. 가지각색의 급진 우파를 자처하는 괴한들이 난데없이 등장해 온 동네를 쑥대밭으로 만들기 시작한 건데요. 하나같이 숙련된 솜씨로 자동화기를 다루는 이들이 벌이는 짓은 명백한 대량 학살입니다. 그리고 업데일은 이러한 상황에 의문을 품는데 지금의 상황은 기존의 설정 실험에서 인간의 공격 행위가 단계적으로 보이는 그래프에 역행하는 결과이기 때문이었죠. 업데일이 모르는 조작 변인이 있는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드미트리의 조직원이 무얼 하나 발견합니다. 업데일 박사도 이게 무슨 판국인지 금세 눈치챕니다. Really think you could just snoop around an NFFA building? You're sending soldiers into the island disguised as gangs, as citizens, hunting people down using the tracking implants. We, the NFFA, something needed to be done. What have I done? You saved us. I thank you for it. 모든 게 분명해졌습니다. 정부는 업데일 박사보다 한 수 위였던 거죠. 실험의 기획안은 업데일 박사의 연구에 기초했지만 정부는 실패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그들이 잘하는 기술을 버무렸던 겁니다. 대중 조작. 그리고 무력한 시민들은 정부의 판노름에 덩달아 놀아나기 시작하는데 아일랜드는 일순간에 아비 규환으로 변해버립니다. 군중 심리가 그렇듯 단지 분위기만으로 다수의 시민들이 내재된 공격성을 분출하기 시작한 겁니다. 한편 한낱 도구에 불과했던 업데일 박사가 진실을 눈치채자 세비야는 가차없이 그를 제거해버리고 자신이 아끼던 어린 유망주의 죽음을 보고 분노한 드미트리는 서둘러 전쟁을 준비합니다. You're not going home. Gear up and load the truck. Every soldier we have is on their way. The hell is this? This is an explosive device. It's like C4 with a handheld detonator. See, the NFFA forgot about one thing. They forgot about us. Now, there's a lot of good people out there who we're gonna have to protect now. So let's show these white-haired motherfuckers never to fuck with our island again. Let's go. 그리고
드미트리와 그의 신복들은 이때껏 암흑가에서 산전수전으로 다져진 싸움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합니다. 그렇게 용병들을 추적하며 한바탕 휘젓던 중 하필이면 나이아가 사는 아파트가 용병들의 표적이 된 걸 포착하고 불이 났게 쫓아가 보지만 전혀 예상치 못했던 정부의 드론 공격에 드미트리는 신복들을 모두 잃고 맙니다. 게다가 나이아의 아파트에 들이닥친 용병들은 차려입은 모양새나 움직임으로 보아 한가닥 놀 줄 아는 놈들이 분명한데요. 그것도 그렇거니와 무고한 사람들을 서슴없이 도륙하는 짓을 보면 악질 중에서도 최악질입니다. 어쨌거나 나이아가 아파트에 있는 걸 확인한 이상 넋 빼고 앉아있을 수는 없는 노릇. 드미트리는 사랑하는 여자를 구하기 위해 혼자서 불구덩이 속으로 달려듭니다. 그리고 훈련된 용병들을 상대로 꽤나 잘 비비며 나이아가 있는 14층까지 용케 올라가는데 나이아와 아제아가 필사의 저항 끝에 결국 위기에 몰리는 순간 드미트리가 때맞춰 당도합니다. 그러나 막판에 가서는 수정 열쇠에 밀리며 옴짝달싹 못하고 구석에 몰리는데요. 드미트리가 만만한 놈이 아니라는 걸 몸소 체험한 용병 대장이 RPG로 이를 손쉽게 끝내려고 할 찰나 뜬금없게도 스켈레이터가 난입하며 드미트리가 반격할 틈이 생깁니다. 용병들의 잔혹행위는 스켈레이터 같은 자마저 분노케 한 것이었죠. 이렇게 가까스로 살아남은 드미트리와 남매. 이윽고 실험 종료를 알리는 사이렌이 울리고 드미트리는 자신의 화력을 전해들은 주민들의 찬사를 한몸에 받으며 과오를 청산하고 권력에 대항하여 투쟁할 것을 다짐합니다. 4편이 이렇게 나오면 안 되는 건데 제임스 드마나코 감독이 작가 정신을 가지고 줄곧 떠들어온 주제는 증오와 인간성 그리고 책임과 의무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왔던 그가 뜬금없이 흑인 영화 각본을 썼다? 저로서는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마음에 들지 않는 대목은 인간의 가장 원시적이고 야만적인 감정인 증오를 비판하는 작품에서 증오 표현이 나왔다는 겁니다. 한번 보실까요? So let's show these white-haired motherfuckers never to fuck with our island again.
아울러 미국 사회의 빈부격차와 인종차별이 실질적으로 흑인 사회가 빈곤한 주요 원인인가? 인종을 막론하고 명문대 졸업자들이 길바닥에 나앉는 이 마당에 과연 흑인을 사회적 약자 혹은 피지배계층으로 분류할 수 있겠는가? 라는 질문들이 시작된 건 꽤 오래 전입니다. 이런 때에 제임스 드마나코라는 사람이 어쩌다 이런 졸렬한 각본을 썼는지 저로서는 의아한 겁니다. 하긴 시나리오라는 게 촬영에 들어가기에 앞서 수차례나 다듬어지고 현장에 들어가서까지 고쳐 쓰여지는 것이기 때문에 흑인 감독 제라드 맥머리의 손을 많이 탔을 수도 있습니다. 가령 이런 경우죠. 한국 영화 관상에서 김일수 씨가 연기한 연홍이 한 안악내의 치마를 들치고는 국부 관상을 보는 장면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오리지널 시나리오에선 그 장면에서 장봉수라는 남성 인물이 국부 관상을 봅니다. 그런데 오리지널 시나리오에 한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오락성이 현저하게 떨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상업영화 시나리오로는 가치가 부족하다는 것이었죠. 그래서 내경 옆에 팽은이라는 인물을 추가하고 장봉수를 여성 인물로 바꾼 다음 그 역에 김일수 씨를 섭외한 겁니다. 그것이 신의 한 수였습니다. 이처럼 없었던 등장인물이 추가되기도 하고 삭제되기도 하며 심지어는 성별이 바뀌는 경우까지 허다합니다. 분명 시나리오의 상당 부분이 맥머리에 손을 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작중에서 흑인 사회의 환경과 문화를 지적하는 장면을 보면 제임스 드마나코 감독의 성격이 강하게 드러나기도 합니다. 편집에서는 드러낸 장면인데 한번 보실까요? I'll never take your blood money, you know that. Today it was 2 people we know, but every day it's at least 2 who are hurt because of you, D. Now the purge is one day. You, Dimitri, destroy this community 364 days a year. 저우지간 오리지널 시나리오를 보기 전에는 왈가왈부하기 어려운 문제이고 개인적으로는 영화 내용 전반이 썩 마음에 들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프리콜로스 구실은 다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퍼지라는 용어가 한 약물 중독자의 지독하고도 저열한 증오의 표현에서 시작한 것이었군요. 연출을 다른 감독에게 넘기지 않았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강한 아쉬움이 듭니다. 이제 이 시리즈의 마지막인 5편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시간 관계상 여태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영화를 보기 전부터서 저를 불안하게 만드는 요소가 눈에 띄는데요. 생전 듣도 보도 못한 백인 감독이 연출을 맡았는데 이 사람 관상이 영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오늘 보셨다시피 각본이 어떻게 쓰였든 간에 연출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결과물이 확 달라지거든요. 저는 지금 이 사람 관상 때문에 많이 불안합니다. 뭐 어쨌거나 제임스 드마나코 작가를 존경하는 마음에서 끝까지 가기로 이미 결심을 했으니 그러나 저러나 무조건 5편까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 일요일에 뵙겠습니다.